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6일 아침이고요. 이 화면 오랜만에 보시죠. 또, 에이고, 또 이게 나왔구나 싶을지 모르지만, 네, 뭐, 오늘 꼭 늦잠을 자서라기보다는, 요거 보신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0.64, 나스닥은 0.18, S&P 500은 0.5%. 다 올랐죠? 네.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시뻘고 축축합니다. 뿔고 축축하니 그냥 보기 좋아요. 전 세계가 그냥 오늘 그냥 상승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좋은 상승 랠리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어서 마이너스 살짝 들어왔었는데, 자, 요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밑에 딱 보면은 주요 뉴스에 테슬라 주가 하루에 12% 급락. 야, 이건 뭐냐. 자,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GDP가 좀 강하게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들어가는 형태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되게 궁금한데, 그래도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뉴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UBS 목표 상향, AMD 6% 급등. 제2의 엔비디아, AMD,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이제, 네, 수혜가 되는 부분이겠죠. 요즘에 보면은 정통적인 AI보다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뭐,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것 같기도 해요. AMD가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6%대 상승, 뭐, 엄청난, 네, 급등세예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 뭐 굳이 들어가서 안 봐도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인공지능 AI 열풍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경쟁업체는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좋은 소식이죠. 네.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동반 상승했던 반도체 2차전지주 올해는 엇갈리나, 동반 상승은 아니었지. 작년에 2차전지만 신나게 갔었잖아요. 2차전지는 그리고 나서 8월달부터 꺾였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들은 작년부터 계속 해서 올라갔던 거. 이것도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디 같은 그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현재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대표주인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많이 내렸네요. 네, 각각 26%, 포스코 퓨처엠은 30%, 에코프로는 24%, 에코프로비엠은 21%, LNF 22%. 이거 언제요? 언제? 최근에 있었던 하락인가요? 낙폭이 좀 작은데, 그죠? 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요. 근데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하면은 더 엄청날 것 같아요. 이제 하락폭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이런 거는요, 상승률이 그다지 썩 좋아하진 않죠.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죠?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업황과 2차전지를 좀 비교해 놓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비교 시점하고 해서 그다지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보이네요. 올 들어 25일까지. 근데 이거 비교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볼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뭐, 잠자는 투심을 깨워라. 증권가들이 휴면 고객 확보의 사활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빠져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시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게 그렇게 돼야 돼요.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더 많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즉 사람들이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1조 클럽 탈퇴해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급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네, 사람을 모으려고, 뭐, 이벤트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테슬라 이거 나왔네요.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2% 급락했다. 12%나 빠졌어. 이게 말이 돼요? 네.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게 거의 뭐 폭포수점 떨어져서, 물론 이제 뭐 실적이 별로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12%라니요? 이거 뭐 망했나? 싶을 정도잖아요. 테슬라는 올 들어 전날까지 16% 떨어졌었는데 여기다가 13%
12%를 더해버리니까 무려 26%나 하락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와, 26%. 올해만. 1월달 들어서서 26%. 그러니까 1월달에, 테슬라 한번 사볼까? 하고 들어갔으면 지금 마이너스 26%라는 얘기죠. 와. 시총이, 네, 무려 100조 원 하루 만에 날라갔고요. 네, 완전히 뭐 쪼그라들었네, 이제. 네.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보다도 시총이 낮아지면서 미국 내 시총 9위로 밀렸다. 이 전기차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시총 1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시총의 물갈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총 상위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AI가 빠방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 때문이냐?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올해 판매 성장률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다는 회사의 경고가 나왔다. 투자자들 완전히 맞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열받을 만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머스크가 좀 제대로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일론 머스크도 뭐 돈 벌기 싫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뭐 굳이 트위터였죠. 그걸 굳이 인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고 테슬라를 사고자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중국의 어떤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최근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라며, 무역 장벽이 없다면 그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을 거의 괴멸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뭐 알고 있는 거네, 그죠? 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중국이 가격으로만 밀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품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일부분 쓰는 거잖아. 일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성품의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제품을 섞어서 만든 내 제품, 브랜드 제품들은 다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좀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가 없으면은 미국인들이 밥상에 올릴 반찬이 없다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랬다고 했죠. 네. 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중국을 앞지를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네. 자꾸 반도체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중국하고의 유일한 기술 격차, 그 다음에 쫓아올 수 없는 거, 당장은 얘네들이 꿈도 못 꾸는 거, 그런 거는 반도체가 지금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네, 전기차 시장은 점차로 성장하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다라면 일론 머스크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한 짓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주식을 팔까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주식을 팔까요? 트위터에다 그딴 거 뭐든 물어보고, 아, 이게 좋지 않죠. 물론 뭐 천재들이 하는 뭐 특별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저는 좀 이상한 짓 같았어서, 네. 그리고 뭐 마약하고 막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게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게는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투자 등급 하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소 9개 증권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등등등등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 루시드, 피커스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중국 업체들 탓으로만 하는데 자기들이 경쟁력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중국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거였으면 벤츠도 망해야 되고 다 망해야 돼요. 네, 다 망해야 돼. 내연기관 자동차 다 망했어야지. 근데 전기차 하나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테슬라 자체가요, 전기차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도 드렸었죠.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유일무이했을 때는 테슬라가 1등이지만 그거 돈이 된다 생각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회사 하나가 아주 신박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무데도 뭐 정말 놀라운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해요. 그거 보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뭐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만들던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그 작은 회사를 네 자기가 인수를 해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잘 되는데 그것도 우리도 만들어야지. 지금은 벤츠 뭐랑 뭐 다 나오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점점점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전기차 하나로 계속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 지금도 죽상인데요,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뉴욕 증시 강한 GDP 성장률에 GDP가 도대체 얼마나 뛰었길래 그럴까요? 와우, 3.3%. 시장이 예상한 2%는 네, 확 뛰어 올라갔네요. 그죠? 물론 3.3%는 지난해의 4.9%보다는 낮아졌어. 그렇지만 3.3%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단단하다. 자, 미국의 GDP 성장률은요, 원래 저렇게 세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렇게 세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넘게 나왔다. 아직도 경기 부양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도 2.5%로 좋아졌다. 나쁘지 않은 거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은 현재 전분기에 2.6보다는 좀 낮아졌다. 소비가 좀 낮아졌네요. 그래서 가격 지수가 조금 낮은 상태가 벌어졌다.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 실적 보시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20%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 74%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내구재 수준은 어땠어요? 1.5% 증가를 밑돌았다. 이거는 좀 안 좋았네요. 내구재 수준은. 내구재는 근데 지난번에, 네, 5.5%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저효과로 봐야 되나요?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번 지표를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동결 기조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 하더라도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단가? 장기화. 네, 싸구려 커피를, 네. 자, 아무튼, 네, 장기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동결 기조를 더 유지한다. 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미, 네, 오래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5월달이나 6월달 정도가 되면 거의 동결 시작한 지 1년째 되게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 5월, 6월, 이렇게 됐을 때도, 과연,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더 지켜봐야 된다. 더 장기화를 봐야 된다. 이런 기조를 더 유지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월은 조금 이르다라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지만 5월, 6월이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그 정도 시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0.4% 상승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네, 엔비디아가 진짜 AA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역대급 실적에서 주가가 날았다. 역대급 실적에 주가가 날았다. 네, 배당도 많이 챙겨줘. 근데 배당은 현대차는 조금 짠 것 같아요. 기아차는 400원 더 준다니까 와 괜찮았어 하는데 현대차도 400원 더 준대잖아요. 근데 야 너는 그래도 주가가 2배인데 1,000원이라도 더 줘. 1,000원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조금 좀 짠 거 아니냐?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자사주를 둘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돈들 많이 벌어가지고 자동차가 빵빵 네, 아주 붕붕이들 신나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시총 상위로 들어와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렇게 배터리주들을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두 개의 쌍두마차로 치고 올라간다면 2차전지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밀릴만한 포지션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괜찮네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테슬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네. LG전자 목표주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 현재 나타나 있고요. 근데 LG전자는 이제 전장 부품의 어떤 판매 증가 이런 것도 나타났기
받게 된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50만원 깨졌다는 거 뉴스로 나와 있고요. 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테슬라. 오늘은 뭐 중요한 건 테슬라입니다. 그죠? 테슬라가 밀리면서 2차전지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이제 리튬 메탈 전지는 뭐니, 뭐 차세대 배터리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런 거 차세대 리튬 메탈 전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뭐, 배터리 회사들이, 에라이, 때려쳐! 이렇게 하고서 안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네. 일단, 당분간은, 네. 이것도, LG에너지솔루션도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수거리 수주. 두산 에너빌리티 마수거리 수주라고 합니다. 초대형 가스터빈 공급 2,800억짜리 나왔다. 마수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네. 무너진 기차, 이거 아니고요. 네. 쓰잘데기 없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모주들 요즘에 조금 힘내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것 좀 있고, 반도체 꺾이면 답이 없다. 반도체 말고 주도주가 없다. 즉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도 폭삭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죠? 네. 하이닉스 올해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흑자 전환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좀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근데,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고 걔네들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떨궈줘야지 또 사람들이 아이쿠야 하면서 뒤로 밀려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코스피 답 없다. 해외로 눈 돌리는 개미들. 코스피 이제 슬슬 또 옛날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신고가고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올라가요? 네. 2차전지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근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매수하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아래쪽, 더 싼 가격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오히려 더 나았 것 같다 생각 좀 들어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지금 주도주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것은 2차전지 때문이지 반도체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수가 잘 버텨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영향력을 없앤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얼마큼 더 올라갈까? 나는 그거 생각하면 짜릿한데, 근데 이걸 지금 안 올라간다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아니, 반도체 정보도 잘 가요. 자동차 정보도 잘 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무언가를, 네, 잘 못 가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틀 사이에 뭐 419% 올랐다. 이런 거 있잖아. 우진엔텍, 뭐 따따블, 뭐 성공했다. 뭐 100% 가까이 급등했다. 이런 거에 너무 눈 돌리지 마시고, 너무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순리대로 가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미국의 주가는 GDP 깜짝 성장을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2차전지 큰일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와중에 AI 관련주들, 네, 신고가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종목들 잘 날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죠? 네, 늘 해드렸던 이야기고요. 늘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현재로서는,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좋은 놈으로 잘 담자.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주말이라서 약간의 변동성 생길 수 있는데, 좀 이제 변화가 좀 더 생길 것 같긴 하죠.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2차전지의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말에는 언제나 느긋하게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FOMC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계속 생각하시면서, 네, 너무 무리한 투자한 그런 것들만 조금 지양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중시험 때 뵐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